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실 실제 이제 기업의 프로젝트는요. 자, BC카드라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굴제 카드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BC카드에서 실제 진행했던 2020년도 경에 진행했던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시의적절한 마케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또는 뭐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실제 사회의 어떤 문제들, 프로블럼에 적용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제일 많이 사용했던 분야는 바로 경영 마케팅 분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CRM이라고 해서 고객 맞춤형 경영이라고 해서 바로 이 마케팅 경영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이미 2000년도 초반부터 널리 활용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한 분야가 어디냐라고 얘기하자면 바로 대출 분야고요. 바로 이 카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대부업계랑 카드는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데요. 왜냐하면 카드 역시도 일종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리 결제를 하고 후불로 받아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카드 회사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IMF라는 걸 겪고 나서요. 98년부터 이제 카드 회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 정부 정책도 이 카드를 좀 활성화해서 그래야 이제 세금을 많이 걷지 않습니까? 현금으로만 하면 이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요. 자영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잘 안 하니까 이것을 카드로 대체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98년부터 카드가 회사가 굉장히 많이 늘게 되고요. 카드의 종류도 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카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카드 회사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카드 회사끼리는 보면 유사하게 겹치는 이제 기능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고객이 어느 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위 카드 회사는요, 이 트렌드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실 이 BC카드가 했던 이 머신러닝을 이용한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자, 여기 데이터 인사이트 매트릭스를 보시면요. 자, 키워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 분석이에요. 소위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자, 소위 이제 이런 경영에서의 트렌드 분석은 소비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타겟 애널리시스, 타겟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맞춤형 무언가 이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소비 패턴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 패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고객이 어떤 소비 패턴을 하느냐를 알아야 그 고객에게 맞춰서 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면 무작위로 카드를 막 발급한다면 같은 동일 카드 회사 내에서도 카드 그 상품끼리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같은 자산 내의 카드 이 종류끼리 서로 겹치지 않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소위 이제 VIP용 카드도 있고요. 약간 좀 서민형 카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약형 카드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과거에는 이와 같은 소비 패턴을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 아니라 이제 CEO가 결정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한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은 소위 이제 숨겨진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성향 분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개발하는. 자, 그래서 지금 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AI라고 하시면 이게 마치 로봇이라든지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 주변에 있는 AI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 그 자체의 기술을 우리가 AI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분석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짠, 잘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네. 자, 이거 이동이 안 되네요. 네,
되네요. 자, 분석계를 보시면, 자,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이제 이론적 배경이죠. 백그라운드죠. 자, 그리고 고객 세분화도 한계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객을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세분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카드를 고객의 맞춤형으로 계속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데이터 소스로 해서 이것을 분석할 것이냐를 소셜 데이터를 활용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 또는 이런 AI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주로 키워드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SNS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가 이 머신러닝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BC카드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했습니다. 즉 BC카드 자체가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 대표적인 게 앞서 보셨던 소셜 데이터죠. 자, 이건 고객이 생산해낸 데이터죠. 하지만 고객이 어떤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레이턴트, 잠재적으로 고객의 성향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SNS에 몇 줄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연계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다라는 게 당시 BC카드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옆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적용 사례를 보시면 어떻게 그러면 적용했느냐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소셜 트렌드 마케팅에 적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도 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도출해서 소비 트렌드 기반 빅데이터 마케팅을 진행하고 결제 패턴을 분석해서 이것을 예측해서 각 산업에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될 건 비정형 데이터하고 금융 데이터를 함께 활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1, 2, 3, 4 이런 식의 형태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아마 텍스트 마이닝을 여기서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규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 데이터, 원래 갖고 있는 카드 회사의 데이터하고 이거를 함께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자, 내부적인 카드 회사의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고객의 어떤 패턴을 프리딕하는 것보다 비정형 데이터, 고객의 어떤 아까 그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성향들이 SNS 같은 데 패턴이 들어가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두 가지를 함께 하이브리드로 본다면 이것이 훨씬 더 프리딕 성능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BC카드는 이런 걸 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예, 내려가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아이고, 이거 잘 안 잡히네요. 아, 네, 잡혔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이 스키마, 그러니까 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 데이터를 사용했느냐? 사실 우리가 이런 AI의 핵심은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데이터의 구조입니다. 사실 데이터 셋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죠.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내부 데이터는 뭘 썼냐면요. 아까 보시면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내부 데이터는 신용거래 데이터를 썼습니다. 자,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썼네요. 자, 이거는 그 BC카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는요, 굉장히 많죠. 지금 이것이 아마 비정형 데이터라고 아까 표현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될 텐데요. 자, 보시면 SNS, 포털, 커뮤니티, 언론, 기관,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자료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요 부분이에요. 자, 제가 확대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각각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 방법을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어떠한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AI 전문가의 어떤 특기죠.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개발자랑 다른 점은 어떤 분석을 어떤 목적에 맞춰서 적세적소에 기획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분석을 적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개발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발자는 이제 코드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고, 설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AI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 보시면, 자, 키워드를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 어디 썼습니까? 뚜두두두두 내려오면요. 집단 속성을 도출하고 연간 키워드를 분석하는. 자, 여기 분석 결과를 보시면 대표 집단을 6하 원칙으로 정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A라는 카드에, 자, 뭐 예를 들면 현대카드에 H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H라는 카드는 A, B, C, D, E, F, G 중에서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 H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 집단을 우리가 속성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텍스트 마이닝으로 이 H라는 카드에 들어갈 잠재 집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 행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SNS에서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과소비를 했는지 또는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주로 백화점을 이용하는지 동네 시장을 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은 SNS에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단어가 이제 연관 단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 재래시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백화점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 롯데마트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죠. 면세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연관 키워드를 분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집단 속성 파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겟 애널리시스, 타겟 분석이라는 걸 써서 또 분석을 했고요. 자, 소비 트렌드 분석은 소위 이제 여기 트렌드 분석은 소비 트렌드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했는데 이것은 자, 여기 나오죠. 우리가 그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한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해서 마케팅 결과 카드 이용 금액이 6.3% 증가했다라는 걸 분석한 거예요. 어떤 추세를 분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연계하는 주성분 분석이 있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하면 실은 이제 뭐 단일적인 분석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단일적인 분석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피저라는 게 이제 하나하나 특성을 얘기하잖아요. 이 피저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머신러닝 또는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굉장히 많은 수의 피저를 어떻게 이제 묶을 것이냐, 축약할 것이냐,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만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급 기술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주성분 분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하고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해서 자,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 단어만 보시더라도 약간 군집 어떤 형태의 분석을 수행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속성을 분류한다. 자, 그러면 설명력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고요. 이 집단이 어떤 특정 집단이 이제 어떤 소비 행태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요 네 개의 요 판단만으로도 좀 핵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본문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안 움직이나요? 네. 아, 됐다. 움직이네요. 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필요성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왜 BC카드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느냐? 앞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카드사들은 내부의 카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고객의 세분화를 진행하는 게 이제 그 역할이죠. 근데 카드 이용 고객들은요. 최근에 한 명이 딱 하나의 소비 성향만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명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명품만 구매하진 않잖아요. 명품 구매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아로마 캔들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자, 그래서 다중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게 참 제가 연구하는 테마랑 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어떤 패턴만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다중, 굉장히 멀티플한 그런 비헤비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중 소비 성향,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는 건 사실은 질병의 위험 요인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소비 성향을 본다면 이것도 역시 다중,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패턴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회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비의 변동성, 베어리어블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전쟁이 발발했다 하면 지진이나 뭐 재난이 발발했다 하면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잖아요. 생필품들을. 이런 패턴들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앞서 생겼던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 이슈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소비 패턴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르거나 금값이 오른다면 사람들은 금을 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난이 발생하면 뭐 라면을 사는 것처럼요. 자, 이런 패턴들은 사회 이슈랑도 관련이 있죠. 자, 따라서 기존의 카드사 거래 데이터만으로 고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다시 요약하자면 다중 요인이 작용하고요. 또한 소비 패턴은 사회 현상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하려면 카드사의 내부 거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프리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BC카드 같은 경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핵심 포인트는 소셜 데이터를 함께 연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잦은 트렌드가 굉장히 자주 변하잖아요. 이것을 가능한 올바르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턴트, 숨은 소비 패턴을 발굴해서 이것을 고객 세분화,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에 활용하자라는 게 이때 당시에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솔루션 뭐 참여 기업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지울게요. 예. 자,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BC카드가 축적한 데이터가 연간 30억 건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30억 건 데이터는 저도 분석해 본 적이 없는데요. 1억 건 이상 넘어가면요 굉장합니다. 자, 하루에 수입되는 약 900만 건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참여했던 회사가 LG CNS였어요. 그래서 LG나 이런 커뮤니티, SNS 이런 채널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하루 평균 80만 건 이상 소셜 데이터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자, 이 소셜 데이터는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느니까요. 자, 그래서 비스카드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한 거예요. LG랑 혼자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LG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같이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트렌드 프로파일링을 수행했고요. 자, 이걸 개발했습니다. 이제 LG가 참여한 이유는 이거죠. 인공지능 마케팅 프로파일링 시스템, 줄여서 AIPS를 개발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AI입니다. 마케팅 분야에서요. 자, 그래서 이걸 개발할 수 있었고요. 자,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인 소셜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인 카드 데이터를 연계해서 분석을 진행했죠. 자, 그러면 분석 결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정형 데이터가 뭐였습니까? 카드 데이터였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SNS 데이터였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붙여서 분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전문가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종의 데이터를 붙이는 건데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 이렇게 지금 속성이 다른 데이터를 붙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엑셀에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요. 유가 원칙에 맞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값을 기준으로요. 두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이제 테스트를 진행. 이게 이제 이 당시 비스카드와 LG의 컨소시엄의 핵심 키였죠. 이게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은 유가 원칙 중에서 what 무엇을 이에 해당되는 업종 정보를 키 값으로 설정해서 두 가지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를 붙이려면 키 값이 있어야 돼요. 통일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병원이나 임상자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로 아이디 번호 이런 걸로 이걸 이제 우리가 식별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식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붙이는데 이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what이라고 하는 업종 정보를 키 값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업종 코드를 이제 분류 체계가 다르니까 BC카드가 기존에 활용했던 업종 코드를 조합해서요. 신업종 코드를 생성하고.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대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업종 간의 업종 코드를 매핑했어요. 자, 매핑이라는 거는 우리가 같은 이제 뭐 건지 다른 건지 요거를 붙이는 확인해서 붙이는 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연계 과정을 통해서 소셜 데이터에서 파악한 소비 트렌드를 비스카드 고객의 거래 데이터에 활용해서 타겟 마케팅 수행했죠. 자,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이 데이터를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여기서는 연계 키를 업종,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맹점이죠. 요것을 키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비스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우수한 인재로 뽑아갈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테스트 마케팅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고요. 자, 분석 결과 고객 타겟팅. 자, 그래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자, 마케팅에 대한 타겟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드랑 소셜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 방법이 이제 이 LG가 당시에 참여했던 컨소시엄 회사인 LG CNS가 가졌던 핵심 기술이었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사용됐는데요. 유사 속성이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데이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그럼 찾아낼 것이냐가 핵심이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자,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리 기반으로 비슷한 정보는 비슷한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클러스터, 군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위 이제 그룹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카드하고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출 비중이 비슷한 그런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이것을 거리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추진 내용을 보시면 자, 트렌드 맵을 구성해서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트렌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요. 소셜 데이터를 정량화해서 붙여요. 그래서 소위 산출물이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예측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만든 게 이제 여기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나와 있죠. 프로파일링 시스템.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가 들어갔으니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다른 거는 좀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꼭 하드웨어 집어넣으니까 청소기, 인공지능 청소기,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청소기고 그거는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기술이 AI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지금 이 트렌드를 어떻게 매핑해서 이것을 군집하고 분석하는 이것이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PS, 요 인공지능 기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제 개발한 거예요. 요 회사에서.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한 겁니다. 정말로 이 분류한 고객 세분화대로 되느냐를 마케팅해서 이제 결과 지표를 발표한. 자, 이것이 바로 2020년경에 진행했던 BC카드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이제 취업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옛날처럼 전통적인 어떤 금융 이론을 딸딸딸 외우시기보다 자, 빅데이터가 계속 산출이 되잖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80만 건의 빅데이터가 산출된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코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코딩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해석해내는 이러한 것들이 AI 전문가가 하셔야 될 일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